민주당 부산시당 필리버스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998년에서 2000년에 있었던 2차 북미 반미 대결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93년에서 94년 북미 1차 대결전의 결과로 94년 10월 북미 제네바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북미 제네바 협정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제네바 기본합의서의 핵심은 2003년까지 북의 경수로 2기를 지어주는 대신 북이 핵 개발을 포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북은 영변 핵 발전소를 폐쇄했으며 건설 중이던 다른 원전 시설도 중단하였습니다. 또한 핵 재처리 포기, 방사화학 실험실 폐쇄 등 핵 동결 조치를 취했습니다. 반면 미, 남, 일, 3국은 북의 경수론 지원과 대체 에너지 제공 등을 추진하기 위한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 캐도를 95년 3월 뉴욕에서 출범하였습니다. 경수로 건설에 드는 총 비용 46억 달러로 추정된 이 비용의 70%를 원화로 남코리아가 부담하며 일본이 20%인 정액으로 10억 달러, 나머지 10%는 유럽연합 EU의 몫으로 8천만 달러를 부담하고 미국은 증유비용 및 캐도 소요 재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997년 8월 초에 북의 경수로 건설을 위한 정지공사, 즉 흙파기 공사가 시작되었으나 실제 본 공사는 2001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동아일보는 경수로 건설 비용 분담 비율을 둘러싼 미, 남, 일 협상에서 미국이 한 푼도 못 내겠다고 하는 바람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97년 10대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애초 목표였던 2003년까지 경수로 2기 건설은 불가능했습니다. 북은 94년 이후 고난의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김일성 주석의 서거와 함께 찾아온 극심한 자연재해로 30만이 아사했다고 합니다. 김일성 주석이 서거하자 반부 책동을 일삼았고 남코리아 내 통일운동 세력을 탄압했습니다. 미국은 경수로 건설 지연은 물론 북과 관계 개선을 거부하며 제네바 합의를 철저히 위반했습니다. 북은 이러한 문제들을 돌파하기 위해 또다시 군사적 공세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약속을 번번이 어기는 미국과 합의된 힘의 대결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 힘의 대결은 곧 군사적 대결이고 이는 핵 대결입니다. 북은 비공식적으로 1998년 5월 파키스탄의 사막에서 수소탄 원자탄을 시험하고 공식적으로 같은 해 8월 31일 함경북도 무스단에서 인공위성 광명성 1호를 발사해 궤도에 안착시킵니다. 이보다 앞서 1998년 8월 17일 뉴욕타임스가 북 핵 재개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당시 영변 북동쪽 40km 지점으로 보도해 영변 북서쪽에 위치한 평복 대관군 금창리와는 동떨어진 지역을 지목했습니다. 금창리 현장 조사를 위한 미국 실무대표단의 북 방문이 이뤄지기까지 김계관 외무성부상과 찰스 카트먼 코리아반도 평화회담 특사를 대표로 모두 4차례의 회담을 가졌습니다. 1999년 3월 뉴욕에서 협상이 체결되어 북은 미국의 금창리 방문을 허용하고 미국은 이에 대한 대가로 세계 식량계획 WFP를 통해 북에
50만 톤의 식량을 지원하고 씨감자 1,000톤과 감자 생산 계획에 필요한 식량 10만 톤 등 총 60만 톤의 식량을 제공키로 하였습니다. 미국은 1999년 5월 18일부터 24일까지 금창리 지하시설을 핵시설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실무 대표단을 파견하여 조사한 결과 금창리 지하시설이 핵시설이 아니라 거대한 터널이었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미국은 정치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때 북은 이 터널의 용도는 미국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달려있다고 말했고, 당시 언론들은 20세기 트로이 목마라며 클린턴 정부를 조소했습니다. 클린턴 정부는 금창리 사건을 일으켜 북미 기본합의 파탄의 책임을 북에게 지우려 했으나 북은 비공식적인 핵시험과 광명성 1호 발사로 미국 본토에 핵 미사일 공격을 가할 수 있음이 확인되자 1차 북미 대결전에 이어 미국은 북에 또다시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어쩔 수 없이 미국 전 국방부 장관 페리가 방북하게 됐고, 이후 99년 10월 페리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페리 보고서에 의해 클린턴 정부는 대북 고리압살 정책을 평화공존 전략 정책으로 바꾸게 됩니다. 북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초 백두산 등정을 하였고 북의 승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공개할 수 없는 조건에서 북의 당원, 군대, 인민들에게 승리의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북미 관계의 변화에 따라 남북 관계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조국 통일의 이정표라 불리는 6.15 남북 공동선언이 채택되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남북 통일 문제를 해결하자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가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화통일의 분위기가 고조되었고 평화통일의 문 앞에 성큼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후 2007년 14선언,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 공동선언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북과 미국은 2000년 10월 12일 북미 공동성명을 체결했습니다. 북의 군사적 공세에 굴복한 미국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인민군 조명록 총정치국장이 군복을 입고 백악관을 방문해 화제가 됐습니다. 이 성명에는 북미 관계가 평화공존하는 관계, 평화보장 체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며 구체적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하여 이를 위해 클린턴 대통령이 연내에 방북한다는 약속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말 미 대선에서 부시 공화당 정부가 출범하게 됐고 9.12 사건과 악의 축 발언으로 북미 공동성명은 또다시 백지화되고 말았습니다. 미국은 북과의 약속을 번번이 깨트린다는 것은 물론 미국은 우리의 평화적인 통일을 결코 바라지 않는 제국주의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북미 대결전 1차와 2차의 공통점은 미 제국주의는 힘의 대결, 즉 군사적 대결로 굴복해야만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는 것과 북미 관계가 풀려야 북남 관계가 풀린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미국과 남코리아 내 반통일 세력은 이른바 한미동맹을 강조하며 결코 평화적인 통일을 원치 않는다는 것과 대북 고리압살 정책과 군사적 긴장을 끊임없이 고조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평화통일이 되기 위해선 북미 간, 북남 간에 맺었던 공동성명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뿐이며 미국은
더 이상 코리아의 평화와 통일을 방해하지 말고 미군을 이 땅에서 철거시켜야 합니다. 또한 남코리아 내 반통일 세력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이들이 다시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중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역사는 민중이 요구하는 방향, 억압과 착취를 분쇄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과 평화를 반대하는 미군 철거는 필연이며 평화통일을 방해하는 반통일 세력들의 청산 역시 필연입니다. 우리 민중민주당은 이 길에 언제나 앞장설 것이며 미군 철거와 자주통일의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투쟁!